네, 매년 1월이면 SF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신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CES 2025가 열렸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의 화두 역시 AI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AI 부분이 이제 신설됐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 GPT 정도의 언급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분위기는 이제 180도 좀 다른 분위기인데 뭐 자율주행차, 뭐 로봇, 에너지, 헬스케어 등 모든 일상생활에 이제 AI가 포함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제 AI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또 여기에 최태현 SK그룹 회장도 이제 엔비디아와 로봇 관련 분야에서의 또 협력도 이제 또 표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 로봇에 있어서 이제 AI가 좀 핵심 기술인 만큼 이제 모든 말 그대로 모든 이슈의 중심이 이제 AI로 이제 집약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동안 CES를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곤 했었죠.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땠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로봇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이슈도 있었고 CES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새해 가장 주목받은 테마가 이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23년에도 로봇 섹터 급등 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 100%, 200%의 수익률을 안겨주던 그 인생주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도 삼전이 23년에 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번에 2월에 콜옵션 행사를 함으로써 35%의 지분을 확대가 되면서 자회사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9년에도 아마 그 나머지 콜옵션까지 행사를 하면 59%까지 지분이 올라갑니다. 사실 뉴욕 시장에서도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라든가 에머슨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로봇들이 협동 로봇까지 포함해서 급등하는 현상들을 많이들 보여줬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삼성의 인수 소식이 있는 레인보우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미래 로봇 추진단을 갖다가 만들면서 또 레인보우 로봇이 삼성의 그 핵심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의 인수 소식이 나오자마자 14만 원에 있던 주식이 단기간에 10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25만 원까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밑으로 떨어질까 위로 올라갈까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되면서 투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에 이어서 작년부터 꿈의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 CES에서는 양자 컴퓨팅 부분이 또 새로 신설되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상용화는 좀 멀었다 이런 발언 때문인지 줄줄이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또 커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주가를 반토막을 낸 셈으로 만들었는데요. 젠슨 황이 이제 양자 컴퓨터 실용화는 아직 좀 멀었고 20-30년이 걸릴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아이온큐, 그리고 퀸텀 컴퓨팅 등 최근 강세를 좀 보이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20%에서 40% 가까운 급락세를 좀 보였고요. 국내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 KCS, 그리고 엑스게이트 등도 10%에서 15% 정도 급락세를 좀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웨이브 퀸텀의 CEO는 젠슨 황의 발언에 반박을 하면서 현재 일부 상업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운영되고 있다는 점들이 부각됐고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업계를 견제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좀 나왔습니다. 또한 구글, IBM, MS 등이 이제 개발 중이며 구글이 윌로우 칩을 이미 공개를 한 상태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보아서 이렇게 조금 무기력하게 좀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 번 더 반등이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매년 이맘때면 CES 관련해서 신기술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좀 들썩이곤 하는데 그 속에서 올해의 트렌드가 될 핵심주들을 엄선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주식시장을 이끌 신기술주 어떤 종목들이 될까요? 세 분이 엄선해 주셨습니다. 바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이동우 대표 로봇과 유리기판, 김영부 대표와 허인남 대표가 모두 로봇을 제시했습니다. 세 분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일단 로봇이 들어갔습니다. 자, 로봇주가 올해 핵심 섹터로 급부상할 수 있다 보시는 걸까요? 네, 우선 1월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주도력을 가장 먼저 행사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역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이제 머스크의 입각 가능성 중심으로 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빅테크들의 로봇에 대한 이제 관심도인데 이제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개발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한다는 또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국내 자체적으로는 역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자회사 편입 이슈도 좀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방송에서도 이제 로봇 섹터의 시장 주도력을 강조드리면서 이제 클로봇을 이제 그 추천을 드렸습니다. 1차 8,000원 매수가에서 1차 10,000원, 2차 12,000원 목표가까지 이제 도달하는 흐름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체적인 로봇 섹터의 이제 그 추세를 이제 결정짓는다면 이제 탄력성은 이제 중수형 로봇주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보일 텐데 이번 주 그런 흐름들도 SPG라든가 RS 오토메이션, 로보티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단기 시세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께서는 보니까 로봇 플러스 유리 기판까지 제시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두 분야 모두 한국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나 이제 테마 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상황들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로봇은 AI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엔비디아 CEO도 얘기를 할 만큼이었고 테슬라 역시 지금 개발 마무리 단계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두산그룹, LG그룹도 모두 뛰어들면서 자회사로서의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연속성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리기판으로는 인텔, AMD 그리고 브로드컴이 착수한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도 아마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쪽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선보이면서 장비 공급을 위한 선점에서도 치열해지기 시작한 점으로 보아서 두 기술 모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네,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야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견 없이 의견이 또 모아질 것 같은데 김영구 대표께서 그 가운데서도 탑픽으로 추천하시는 주목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역시 아무래도 삼성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봇이 제일 그 대장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올라온 상승 폭도 그렇지만 이번에 상승하면서 23년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했었는데 그게 25만 원 선인데 잠시 숨고르기에 돌아갔지만 결국 이 숨고르기는 다시 차익 매물을 갖다가 좀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과 돌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요 눌림목 구간에서 잘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미 삼성이 아까도 제가 지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없을 거예요.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단가가 비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그렇게 저항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탄력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화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중소형주들의 흐름들도 좋겠지만 대장주는 대장주다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상당 기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보도록 하시죠.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정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행보에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4분기 부진한 성적표에도 이 젠슨 황 CEO 발언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수요일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역사적인 하단 수준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대규모 매수세로 접근을 했고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저점을 통과한 뒤에 2분기나 하반기의 회복세를 예상이 지금 지배적인 가운데 젠슨왕이 CES 2025에서 자신이 했던 전일의 반응을 수정을 하기도 하면서 새롭게 선보인 지포스 RTX 550 시리즈의 삼성전자가 파트너사임을 다시 밝힌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반등을 좀 이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또 상당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삼성전자가 지켜왔었던 그 영업이익 1위 자리를
SK 하이닉스에 내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선 먼저 좀 숫자를 살펴보면 이제 4분기 매출액이 이제 75조 원을 기록을 했고 이제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각각 전분기 대비 5% 그리고 또 29% 감소한 숫자인데 역시 두 개 분기 연속 좀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연초에 형성했었던 이제 글로벌 AI 모멘텀을 좀 받지를 못했고 또 여기에 이제 또 3분기에는 구형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좀 주가가 좀 뒷걸음질까지 이제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수십 년간 지켜온 국내 영업이익 1위 기업의 자리를 또 SK 하이닉스에 또 내줄 위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또 기존의 어떤 산업계 구도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는 흐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끄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수는 굿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눈여겨볼 때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외국인들이 연속 3일간 순매수를 200만 주씩 하면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신호라고 했거든요. 역시 요번에 그게 들어왔어요. 최근 5일 동안 하루 빼고는 지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1월 8일에는 480만 주라는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24년 8월 16일 날 650만 주 매수한 것 이외에는 이렇게 큰 대량 매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국 오늘 200만 주를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기금이 5일 연속 매수하는 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보다도 패턴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5만 2천 원 선에서 3중 바닥 만들고 지금 상승하는 그 패턴이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만 원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이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 상승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돌파하기 전까지 이렇게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좀 보이면서 조금 지루하게 만드는 것. 그거 빼고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CEO와의 회동 소식에 20만 원을 돌파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SK그룹과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CEO가 회동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협업 가능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요. 젠슨항은 CES 2025 기조연설에서 로봇, 자율주행, AI 개발 플랫폼을 언급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12단 제품의 최초 양산에도 성공을 하면서 굳건한 동맹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제는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아마 좀 보여지는 것으로 풀이되었고 또한 큰 관심을 모았던 SKC의 글라스 기판 공개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인텔, AMD, 브로드컴까지 착수를 한 시장에서 늦게 진입 시도를 해도 SK그룹과의 동맹으로 훨씬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조금 더 두드러졌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작년에는 SK 하이닉스가 HBM 기술력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점했었는데 올해는 삼성전자가 그 굴욕을 딛고 반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자,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 올해 왕좌에 오를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라는 물음인데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도 SK 하이닉스의 선전이 이어질까요? 그동안 방송에서 자주 나눴던 주제긴 한데요. 새해 들어서 혹시 의견이 어떻게 바뀌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동우 대표, 김영구 대표, 허인남 대표 세 분 모두가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SK 하이닉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31만 원까지 제시되고도 있거든요. 자,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도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제 충분한 타점이나 역시 이제 누가 뭐래도 AI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대장주는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좀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 그 삼성전자는 이제
이제 62평 수준까지의 어떤 기술적 반등 수준이지만 이미 SK 하이닉스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까지 이미 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 1월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고 다시 한번 좀 탄력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목표 주가를 제시한 31만 원도 가능하고 그 전에 1차 정고점인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는 국내 정치 리스크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라든가 어떤 지수 반등 시 충분히 이제 가능한 타점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의 대표께서는 다 SK 하이닉스 쪽을 택하셨는데 삼성전자 접근 전략은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를 계륵이라고 표현해야지 맞을 겁니다. 계륵이요? 예. 지금 삼성전자를 가진 분들이 이거 언제 올라가 하는데 사실은 지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확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단 들어왔고 3일 이상 들어왔고 이것은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52,000원 선이 바닥입니다. 삼중 바닥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6만 원을 돌파해야 본격적으로 간다는 점. 그 점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와야 된다는 점. 그 점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SK 하이닉스보다 느리게 갈 것이니까 그것은 생각해 놓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삼성전자 체크 포인트까지 잡아주셨고요.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새해에도 HBM을 비롯해서 AI를 둘러싸고 반도체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은데 옥석을 어떻게 가리는 게 좋을지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그 작년 24년 이제 연초와 분위기가 이제 똑같은데 24년 연초에도 이제 로봇 플러스 이제 AI 반도체가 먼저 이제 순환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연초에 시세를 주고 거의 6개월 이상 하락한 AI 반도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을 공통적으로 주어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주도주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현 국내 증시 1월에서는 역시 이제 그 전력 관련주 플러스 이제 유리기판 쪽이 가장 먼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리기판 쪽에서는 이제 필옵틱스, JNTC, YC캠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고 모멘텀이 유리기판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 수급 관련해서는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가장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 산일전기 등 이런 좀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뒷받침된 이런 전력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좀 중수형 순환매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전 세계 최하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한국 증시가 새해 들어서는 극적 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수익률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먼저 상승을 이끈 요인들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해 국내외 불확실성의 요인의 충격으로 인한 과매도와 삼성전자의 실적 충격이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 시장 반등을 이끈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연말에 지수 밸류에이션은 0.8배로 역사전 하단이었던 점은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시기의 문제였던 거지 결국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오를 수 있는 자리에서 시기를 잘 맞아 떨어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오버슈팅 후에 1,450원대까지 지금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보여지면서 그리고 향후 트럼프 2기 집권 시작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우려에 대한 완화 그리고 추가 환율 진정세를 보이면 점진적인 회복과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초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의 수급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들어와 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1월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 발생 시기에 맞춰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의 상승률이 연초에 제일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데 실상은 그 전에 떨어진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24년 하반기에 그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만 21조 원이에요. 그 21조 원을 끊임없이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1월 들어서 단 5일이지만 매수세를 갖다가 보였는데 그게 1조 5천억 정도 됐어요. 이 얘기는 결국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1월 효과를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유지된다면 코스피는 2,600포인트 돌파,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750과 800포인트 돌파와 800포인트 가까운 상승, 이런 것들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해에 들어서 코스피가 2,500선 탈환에 성공을 하면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선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은 부족하다, 이런 분석으로 또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월 시장 향방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세 분 다 오늘 의견들이 딱딱 들어맞으시네요. 세 분 다 상승장을 보셨는데 당분간 시장의 반등은 이어진다 보시는 거예요? 네, 앞서 이제 김영구 대표님께서도 이제 1월 효과를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네.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미 이제 1월 둘째 주에 양 국내 증시의 그 타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그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62평선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저항을 형성하면서 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 주 이런 그 62평을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까지 하나씩 장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는 가장 중요하게 좀 문제를 형성됐었던 이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다시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코스닥은 좀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뭐 로봇, AI 그리고 또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또 중소형 중심의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시장의 활력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뭐 2,650선, 그리고 또 코스닥은 800선까지 국내 정치 리스크의 해소라든가 또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1차 기술적 반등은 이런 타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분의 대표께서 모두 상승장을 보셨는데 그렇다면 1월에는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할까요? 반등을 이끌 주도 섹터 세 분이 엄선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동우 대표가 조선중공업과 로봇, 김영구 대표가 반도체를 보셨고요. 허인남 대표가 중소형 순환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를 제시하셨네요. 어떤 네. 시각에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어차피 1월에 첫 상승을 시도를 했던 게 로봇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었거든요. 새해에 벽두를 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고, 지수가 상승을 해준다면 결국 반도체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가 깨알같이 다른 것도 올라갈 맞아요. 거다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순환 상승이 돈다는 거죠. 결국 한쪽에서만 계속 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반도체가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는 듯하면 다른 쪽에서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 이제 아스코하고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제약바이오 쪽도 또 2차 전지 낙폭과대 됐던 2차 전지에서 이번에 신호가 조금 나타나는데, 그쪽에서도 조금씩 전반적으로 순환 상승이 돌 것을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갖다가 시작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들어봤고요. 이동우 대표께서도 지금 보니까 조선과 로봇을 선정하셨어요. 어떤 이유실까요? 네, 업종 내에서 연말과 이제 연초를 지나면서 가장 주도력이 견고한 업종이라고 꼽는다면 이제 업종에선 조선중공업, 그리고 테마로는 이제 로봇이 주도력을 초반에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미 작년 호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호실적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며, 국내 조선업과의 협업을 요청한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인도 쪽 상선 요청, 그리고 헤비테일 방식으로 받는 달러 대금이 원달러 확률의 이제 고공행진까지 보이면서 삼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테마로는 이제 로봇 산업이 CES 2025를 만나면서 주목받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기업까지 모두 투자 확대를 결정한 셈이라서 주도 테마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하이젠 R&M, 뭐 클로봇 등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인남 대표께서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에 집중하자, 이런 의견이신데 자세하게 좀 들려주세요. 네, 어떤 좀 수급적인 문제와 이제 모멘텀으로 좀 집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올해 1분기까지는 당분간 좀 달러 강세는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과 좀 리더십이 부재한 또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외국인의 어떤 이런 수급은 저가 매수세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총 상위 우량주보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코스닥 중소형주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 플러스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로봇 중심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스윙이라든가 중장기 성격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면서 이제 우량주를 모을 필요가 있고 또 단기와 스윙 중심으로 해서의 이런 매매에서는 뭐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유리기판, 뭐 전력 관련주 등 이를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중소형주 주도주들 안에서의 순환매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 성공적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